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내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현재 40만 명 수준인 방문객이 내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북 지역은 메르스 관리 대상이 13명으로 줄어 다음 주에는 메르스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버스 추락 사고로 26명의 사상자가 난 공무원 연수단의 부상자를 제외한 105명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연수생들은 오는 9일 수업에 복귀할 예정이며 연수원 측은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우리 지역인 고창과 정읍에서도 대회 일부 종목이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내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송하진 지사와 박경철 익산시장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독일 현지를 찾아 막바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목탑 양식의 석탑으로 백제인들의 뛰어난 공예 기술과 미적 감각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석탑 보수를 위한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과 유물들은 미륵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 또한 고대 동아시아 문명과 문화 교류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포함된 백제 역사지구 8곳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내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이미 실무 절차가 마무리돼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은 후원정원이 원형대로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등재가 가능하고요. 미륵사지도 보존 정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세계문화유산은 모두 11곳. 이번에 등재되면 익산의 백제 유적은 국내에서는 12번째, 도내에서는 고창 고인돌 유적에 이어 2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막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학여행 등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지역 주민도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지난 2009년 사리장엄이 발견돼 국내외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백제 왕실의 안녕을 비는 발원문까지 발견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연간 방문객은 40만 명에 그쳐 800만이 찾는 신라 유적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은 연간 40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약간 줄어서 38만 명 정도였습니다.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백제의 중심 익산을 다시 한번 세간에 일깨울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방문객이 100만 명으로 증가하고 생산 유발 효과는 3,7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도 10,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만 봐도 방문객 수가 160만 명으로 77% 증가했다며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종합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했는데 총 7천억 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개발 제한을 묶였던 금마면 등 유적지 주변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것이 이제 빛을 좀 보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것은 대환영입니다. 전라북도는 당장 전주 한옥마을, 삼례 예술전과 연계하는 관광 패스라인을 구축하고 익산 고도 르네상스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에서는 다음 주 중에 메르스 사태 종식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도내에서 6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돼 현재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되는 대상자가 1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환자 발생이 없다면 도내에서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4주째가 되는 오는 8일에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공무원 연수단 버스 추락 사고에
부상자를 제외한 105명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연수생들은 갑작스런 사고의 충격과 동료를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으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한 뒤 오는 9일 지방행정연수원 수업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측은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주 개최지는 광주광역시지만 광주와 지척인 고창과 정읍에서도 대회 일부 종목이 열립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알리는 휘장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웁니다. 다음 주 대회 첫 경기를 앞둔 포르투갈 선수들은 말끔하게 단장된 경기장에서 훈련에 열중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Until now, we think everything is really okay. It's really amazing to be here playing the Universiade. 핸드볼 경기가 열리는 고창 군립체육관은 우리나라 대표팀 예선전을 포함해 모두 24경기가 치러집니다. 바로 옆 고창 공설운동장에서는 어제 아일랜드와 우루과이전을 시작으로 축구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네, 유대 임원들께서 경기장 와서 경기장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정읍에서도 유대회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특히 오는 일요일 이곳 정읍시 종합경기장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탈리아와 조별 예선 2차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 전라도 출신으로 메달권 진입이 예상되는 최조의 이혁준과 펜싱의 최신익, 유도의 류수연을 비롯해 우석대 배구팀 등 26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녀의 사랑이 넘치는 전시 현장과 왕과 왕비의 혼례가 닭종이로 재현된 전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토끼풀로 이어 만든 팔찌. 아빠는 어릴 적 추억을 딸과 공유하며 햇살 좋은 날의 행복을 느낍니다. 4살 박이 딸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 없는 아빠의 마음은 수줍게 화폭에 담겼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어렵게 딸을 얻은 송지호 작가는 둘 다 토끼띠인 자신과 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표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복이라는 주제의 개인전에 이어 이번엔 사랑 이야기를 펼칩니다. 아이가 더 커버리면 어떤 잔잔한 재미들이 저 역시 많이 잊혀질 것 같아서 그것을 작품 속에다가 한번 오래오래 두고 싶어서. 분위기를 고취하는 악대부터 호위병력과 내시, 고위 관료 등이 등장하는 화려한 궁중내식이 펼쳐집니다. 66살의 영조는 첫 번째 부인인 정성왕후가 죽자 15살 새 신부인 정순왕후를 맡습니다. 전주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영조와 정순왕후의 가래 반차도를 참고해 총 50면 중 12면까지 닭종이로 재현했습니다. 아직 왕과 왕비의 가마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361명, 말이 45마리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해요. 그리고 이 표정들이 아주 각질각색, 그 시대상을 연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부녀 간의 사랑과 왕실의 결혼까지 사랑으로 풍성한 전시장이 관객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한국노총이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우리 지역은 96개 사업장 2만 6천여 명의 조합원 중 70%가 투표에 참여해 7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노총도 오는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해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위해 새정치연합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 바 있는 6개 시도 교육감들은 오늘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유아보육 책임을 명시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는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폐기와 누리과정 국고 지원, 지방재정 교부금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공중 하강 체험 시설을 준공하고 오늘부터 개장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높이 45m, 길이 700m의 선유 스카이라인 준공식과 함께 개장식을 열고 오는 8월 16일까지 45일 동안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구도청사 철거 작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옛 도청 본관과 도의회 청사, 지방경찰청 건물을 차례로 철거하기로 하고 오는 9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고유례를 지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설명을 곁들여 구도청사 건물을 추억하는 시민 투어를 오는 13일부터 닷새간 하루 3차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태권도원 진입도로가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안전 개최를 위해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태권도원 진입도로를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금강하구뚝 생태복원 사업에 전라북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충청남도가 연안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정부에 금강하구뚝 해수유통을 요구했다며 대책 없는 해수유통은 군산과 익산 지역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부족을 초래하고 금강변의 홍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취수 지점을 금강 중류인 부여 부근에 신설해 용수를 원활히 공급한다면 해수 유통을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도의회 이호근 의원은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매년 조사료 생산 지원 계획을 세우고 기계 장비와 종자 구입, 가공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주 삼양다방 지하 공간이 문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삼양다방 운영위원회는 삼양다방 64주년을 맞아 지하 공간을 재단장하고 내일부터 청년 핸드메이드 공방 등이 입점한 문화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역사에도 없어질 위기에 놓였던 삼양다방은 지난해 6월 새 건물주의 후원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으로 명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한 남원시 산내면 와운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조성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주관하는 명품마을 조성 사업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마을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와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살려 주민 소득을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0년 다도해 국립공원 내 관매도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13군데가 조성됐습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교육 전문직을 선발해서 인성평가가 강화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 전문직 공개 경쟁 전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